안녕하세요. 평범한 문과 여러분. 음, 중국의 제가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중국의 1대1로라고 아시죠, 다들? 그 중국의 자본이 외국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좋게 말해서 투자인데 나쁘게 말하면 중국 자본이 침투죠. 뭐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도 피해를 좀 받고 뭐 스리랑카나 아프리카 쪽에서도 좀 피해를 많이 봤죠. 이탈리아 같은 것 쪽에서는 도시가 중국화가 이탈리아의 한 공장을 사서 그 공장에다가 그, 그 이탈리아에 있는 현지인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공장에 취업시키고 그 주변을 중국화했죠, 거의. 그리고 거기에 일반 중국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중국 마피아도 들어가서 이탈리아 마피아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으로 범죄를 일으켜서 한 30 몇 명이 잡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이니까 이 정도고, 음, 스리랑카는 그 중국한테 1대1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한반토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중국이 영국한테 홍콩을 빼앗겼듯이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의 그 항구를 99년 동안 운영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1대1로만 믿고 중국말만 믿고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아서 그 항구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영국한테 당한 거를 그대로 학습해서 1대1로라는 걸 해서 그 제국들이 식민지를 만들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1대1로를 환영해서 1대1로에 투자를 받았다가 주요 기반 시설을 중국에게 빼앗길 위험이 처해져 있다고 해서 지금 은근히 반중국 정서가 많이 깔리는 중이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쪽인가 김해 쪽인가 그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스테인레스 회사를 합작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스테인레스가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거든요, 회사가. 근데 그게 전기도 많이 먹고 환경오염이 되게 심해서 좀 그 공장을 할 때 제재가 많은데 중국이 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서 그 나라의 환경을 신경 쓸 일도 없을 거고 또 만일 그런 공장이 생겼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까요? 일정 비율은 쓰겠죠. 합작 회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좀 조선족들이나 한족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또 거기서 일을 하게 해서 돈 벌고 그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도 돈을 보내겠죠. 그게 중국의 대부분 외국에다 공장을 지었을 때의 실상이니까요. 근데 아마 그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스테인리스 그 조합에서 반대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죠. 솔직히 우리도 중국의 침투가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구로, 성남 같은 데는 태평동. 가보면은 구로의 중앙시장이었던가? 거기가 옛날부터 거기가 조선족들이 많이 살던 데니까. 가보면 정말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밤에 불 꺼져 있을 때 돌아다니기 무섭거든요. 또 성남의 태평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원체 음, 술집이 많은 곳이니까 그렇게 구로처럼 이렇게 밤 되면 무섭거나 그러진 않은데 거기 한국인 상인들이 정말 많이 밀려났죠.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 한족도로 거기 많이 모여 사니까. 구로담이 아마 우리나라 제일 큰 데가 아마 태평동일 거예요. 성남 태평동. 그렇게 우리나라도 조금씩 조금씩 잠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별 말을 안 하죠. 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서해 경렬 비열도라는 곳 아세요? 되게 조그만 섬인데 그 섬을 100억인가에 주고 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이 거길 왜 살라고 했냐면은 거기 그 섬을 사가지고 해안 영해를 거기로 그 섬을 기준으로 해서 영해를 그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우리 코앞에다가 자기네 영해라고 중국이 그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거기가 되게 중요한 게 배도 지나가지만 비행기도 영해권, 영공권 이런 것까지 다 거기 그 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섬인데 이제 나라에서 외국인이 못 살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야금야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요. 우리나라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도 안 할 뿐더러 중국이랑 친중이죠. 친중 정권처럼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왜 정치인들은 친중을 외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을 얘기하면 또 북한도 빠뜨릴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 경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경고가 우리나라 은행에 미 재무부에서 우리나라 은행 7개다 전화를 해서 대북 제재에 대한 걸 지켜달라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외국에 리트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그 나라의 3위 은행이 북한 돈 세탁해주다가 미국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그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은행마다 은행마다 그 외국에 거래를 하려면은 그 국제전화 번호 하듯이 스위프 코드라는 그런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153개 있대요. 근데 리트마니아에 있는 그 세미은행이 그 대북 제재를 안 지켜가지고 미국이 그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해버려가지고 2주 만에 파산 위기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미국이 그런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은행이 7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만일 스위프트 코드가 삭제돼가지고 더 이상 외국 자본도 못 들어오고 뭐 송금도 안 된다고 쳐버리면 그 피해는 평범한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하기 전에 벌써 돈 다 빼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다 미리 빼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돈 벌고 하루하루 사는 우리들은 그냥 이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우리 평범한 문파들이 한 표를 선사해서 180석을 만들어 줬는데 그냥 뉴스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딱 보게 되면은 우리들을 위한 정책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자기들의 안에 정치 싸움만 하고 있죠. 이권 싸움만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들한테 잘하라고 한 표를 줬는데 우리들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 우파나 좌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표가 필요할 때만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척하고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전혀 우리를 신경 안 쓰는 거는 180석이 된 민주당이나 그 전에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이었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좌파 우파 가릴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좋으냐, 뭐 한국의 힘이 좋으냐 막 이렇게 하길래 다 싫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좋으냐 해서 어떤 당이 좋으냐고 해서 전 당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찍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이젠 이 당은 무조건 좋아, 이 당의 이 당의 후보니까 찍어줘야 돼, 이런 거보단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인지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허무맹랑한 공약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제시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한 표를 이제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진짜. 중국은 우리를 이렇게 야금야금 막으려고 하고, 미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제재하려고, 미국도 우리한테 제재를 하려고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당권 싸움하고 있고 그냥 자기들 이것만 차리려고 저러고 있으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러면서 뭐 여성단체라든지 또 더불어민주당은 반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나라를 정말 좀먹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 이런 건 하지도 않고, 정말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나라한테 기술 주고 자원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길을 터주는 미국은 반미를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중국한테는 친중을 하려고 하니 우리들의 삶이 좋아지겠냐고요. 평범한 우리나라 평범한 문바들이라든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번 이번 년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정말 눈 부릅뜨고 잘 보고 우리 한 표를 던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